첫 번째 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잘 먹는 집중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집중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선택할 이제 순간들이 있는데, 이걸 선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따르게 되는 책임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다 있지만 표현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여러분, 온라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글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유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만 생각하지 책임은 생각을 안 해요. 책임도 져야죠. 왜 자유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쓴 어떤 그런 채팅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죠. 네. 가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채팅을 적는 것도 선택입니다. 왜냐?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내가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고 싶으면 적는 거,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린이.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에서 뭐 진로 선택만 선택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선택이 진짜 많아요. 음식을 먹을 때 선택이죠. 차를 타고 갈 것이냐, 택시를 타고 갈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죠. 이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이걸 딱 선택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따라오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다고 해서 무슨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것도 있지만 불행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연애에서 못 봤던 것도 결혼 생활에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활하면 부딪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게 결혼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책임이라는 이 무게가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왜냐? 먹여 살려야 되니까. 특히 그리고 직업 같은 것도 이 책임이 크죠. 왜냐?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이 직업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되고 이 직업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되는 게 엄청 많잖아. 공무원들은 특히 법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국가공무원법으로 영비청 정품지. 경찰은 3가지 포함해서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 공무원 6개입니다. 영비청 정품지. 제가 얘기했죠. 영행위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년 교육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집단위 금지 의무. 여기 6개 아마 아실 거예요 공무원. 근데 여기 경찰은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기존 6개에서 3개 더. 뭐냐 하면 제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는 국가공무원법이고요.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거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거. 근데 경찰은 경찰 공무원법에 경찰 공무원만 따르라고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제허지라고 해서 제복 착용 의무. 경찰관도 보면 근무복 입고 있잖아요. 허위 보고 금지 의무. 경찰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무전이나 아니면 윗사람들한테. 그리고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지휘권을 함부로 쓰지 마라. 목적이 밖에 써라. 그러니까 책임이 엄청나게 많이 다는 직업이에요.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공무원이 무조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이 선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보면 몇몇 젊은이들이 이 선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쉽게 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카푸어, 맥푸어, 푸어족들, 아니면 뭐 막 쓰는 거, 아무렇지 않게 소비. 이것도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 여러분, 카푸어도 생각해보세요. 누가 차 사라고 떠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외차가 좋은데 여자를 꼬시고 싶은데 외차가 필요하니까. 근데 돈은 없으니까 카푸어지 사는 거잖아요. 맥푸어도 그런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맥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맥을 가지고 싶어. 왜냐? 카페 같은 데 들고 가서 폼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는 거. 왜냐? 먹고 싶으니까. 이거 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야.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광고 문구 아시죠? 예전에 삼성전자 90년대 삼성전자에서 슬로건으로 내밀었던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80년대 90년대 삼성 그러니까 로고가 죄송합니다. 지금 로고 말고 옛날에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3개, 빨간색 돌멩이 3개 있었을 때 그때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많습니다. 자, 럭키님도 그렇죠. 럭키님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럭키님, 누가 스쿠터 타고 다니라고 했어요? 본인한테?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차비 아끼겠다고 스쿠터 탔다가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평생 정도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그 선택이 내 청춘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괜히 공부할 능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 공무원 시험 들어와가지고 내 청춘을 완전히 갉아먹힌 사람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결혼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 뺏기고 상처 있고요. 손해만 잔뜩 안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뭐 평생이란 말을 했지만 평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춘의 중요한 부분,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날려버린 사람도 많죠? 저도 날려버렸습니다. 누군가한테 몇 년이 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책임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거기에 수반하는 책임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 뭔가를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 특히 나이가 먹으면 이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게 됩니다. 신중을 택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선택에서 잘못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젊을 때야 뭐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복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 한번 엎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장사 같은 거, 자영업 같은 거. 뭐 치킨집 할 수 있습니다. 피자집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 져야죠. 안 됐을 경우에, 망했을 경우에.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망했을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됐을 경우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나쁜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쁜 거는 애시당초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잖아요. 저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면 실패 사례 같은 거 보면 에이 저런 거 보면 괜히 부정탄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하고 기피하려고 합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난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운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많이 좌우하거든요. 운이라는 게. 특히 장사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난 장사가 좀 운이 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장사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정말 못해가지고 안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음식 맛없어가지고 망했다. 그런 분들 못 봤어요. 맛집인데 망한 데도 굉장히 많아. 우리 실패 사례가 더 귀합니다. 훨씬 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는 거 없어요. 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선택의 책임이 다르냐?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요거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네, 도라르방님 반가워요. 요거 한마디로 딱 정의가 돼요. 여러분 다 성인이죠? 여기서 혹시 미성년자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증 안 나오신 분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못해도 예비군은 재방송 나이대가 보통 한 민방인 아니더라도 한방 작게 정도 가는 한 6년차, 7년차 정도 됩니다. 재방송 평균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온 나이대가 32살이에요. 32살이 보통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한 예비군 7, 8년차 민방위 되기 직전. 민방위 출신 분도 많이 계시죠. 럭키님 민방위 출신이고 저도 민방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인이 아니라 어엿한 성인이에요. 어엿한 성인. 그냥 이제 갓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 잉크가 아직 안 맞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상 들 흘러가는 거 알고 단맛 쓴맛 겪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성인이 뭡니까? 성인. 법적으로 성인이 뭐예요? 바로 대답 못 하시겠죠? 제가 대답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인이라서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간섭을 좀 덜 받죠.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간섭 받겠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터치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PC방을 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네. 뭐 주점을 가도 됩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용주점을 가도 안 되고 술 마신 주점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뭐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노는 것까지 괜찮아요. 즐기는 것까지 괜찮아. 뭐가 다릅니까? 책임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독립을 살 거예요. 여러분 독립을 살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야죠. 네. 가만히 있는다고 먹고 사는 게 나오나요? 아니죠. 나온 이상 부모에 손 벌리면 안 되죠. 내가 혼자 나오더라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의식주가 가능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살겠죠. 부박 들으면서. 캥거루족 하겠죠. 캥거루족 왜 하는 건데요? 내가 나와서 뭐 방 잡고 살고 싶어도 내 수입을 봤을 때 그 방세라든지 이것저것 돈 나갈 거 다 내면 모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캥거루족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을 못 구했다거나. 근데 내가 충분히 나가서라도 이 정도 돈은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먹고 사는 부분, 내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은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 없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술 먹고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먹은 거잖아.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한 배로 버려서 과태료 부과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본인이. 왜냐면 본인이 거기서 길바닥에 아무나 담배를 핀 거니까. 누가 거기 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 무조건 책임이 수반되는 게 성인입니다. 책임이 있어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어느 정도 감면이 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서 일반 성인이 받는 그런 형법에 비해서 법이 처벌량이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사진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규형으로 때릴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성인이면 사형 아닌 무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은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년법은 성인이 사형 무기로 나오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이것도 모르죠, 여러분. 이래서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이었으면 저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이었으면 사형도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소년법에서는 그 맥시멈 상한은 15년으로 규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10대들이 어떤 잔인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도. 이 현행법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조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네, 저는 이거 형사법에서 워낙에 자주 나온 문제라서 지금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찰 시험에서. 네, 아마 경찰 시험 공부해보신 분들은 소년법 아실 거예요. 거의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책임이 자유롭죠. 책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성년자는 왜 처벌 수위가 약하냐 하면 미성년자는 그 책임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할 만한 기본적인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적게 받는 거고 초법소년 자체도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책임을 질 만한 기본적인 나이라든지 어떤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법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문제가 많죠. 근데 반면에 성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이 책임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좋다고 해서 막 해야겠다. 좋으니까 일단 하고 보자. 지르고 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택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지르기만 하고 거기에 수습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좋은 사람은 봐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고만 치고 그걸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날 자식으로 볼까요? 날 자식으로 인정해 줄까? 무슨 자식으로 인정을 해줘?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맨날 외도하는데, 외도하고 집안 박살내고 집안 살림도 안 하는데, 나를 가족이 인정해달라, 난 남편이 인정해달라 하면 인정해 줄까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가 음주운전 했는데 책임지기 싫다, 나 음주운전 안 했다 뻑이면 누가 그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 누가 좋은 사람 볼까요? 어떤 누구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성인이잖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고. 좋든 싫든 간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성인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누가 나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고, 누가 나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누가 나랑 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말썽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떤 누가 떠오르긴 한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은 뭐 하나 어떤 그런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그 정도 책임을 지고도 이 선택을 할 만한 자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그 책임질 만한 어떤 능력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이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행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못 먹여 살리겠다, 내 수익 가지고 안 되겠다,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결혼했다가 나중에 탈라면 어떡할 거야?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 결혼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좀 뭔가 문제점이 보여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괜찮아질 거야,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면 괜찮아질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 보고 이제 상처 입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간에 체계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어,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생각해 보고 나서 선택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100% 좋기만 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